자, 우선 저희가 그 PDF 파일을 읽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작업을 AI 에이전트한테 맡길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PDF 파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PDF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그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파이썬 라이브러리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파이참 환경에서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왼쪽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그 가상 환경 아래에서 그 터미널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패키지를 설치하실 때는요, pip install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옵션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옵션은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설치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설치할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PyNew PDF 그 잠시만요. 제가 이게 대소문자가 잠깐 헷갈려서 어디까지가 대문자고 어디까지가 소문자인지를 pypy.org 네, pypy 이렇게 되어 있군요. 요 사이트는 pypi.org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pypi.org 여기가 파이썬 패키지를 어,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소스 파이썬 패키지를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IP라고 하는 그 툴이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냐면 이 pypi.org라고 하는 어, 이 사이트에 그 배포가 되어져 있는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설치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파이, 뮤, PDF 이렇게 돼요. 파이에서 P가 대문자, 뮤에서 M이 대문자, PDF는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뮤 PDF라고 하는 어, 패키지를 일단 검색을 하죠. 검색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설치를 합니다. 만약에 이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에 의존성이 있으면 그 의존성이 있는 패키지들까지 함께 같이 설치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는 다른 의존성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치하고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 설치까지는 끝냈고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을까? 어, 설치까지 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에는 PDF 파일을 읽어서 PDF 파일 안에 있는 그 텍스트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3번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PDF2 txt라고 할게요. PDF 언더스코어 2 언더스코어 txt. PDF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파일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파일이 추가가 됐고요. 임포트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방금 설치한 거는요. 임포트 할 때는 전부 다 소문자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 이름이 설치할 때는 파이뮤 데이터에서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었는데 임포트 할 때는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임포트가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는 이 패키지 이름을 추천해 준다는 얘기는 이 파이찬 프로젝트에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코드를 추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 패키지 이름 추천해 주지 못할 거예요. 네, 임포트 다 되셨을까요? 잘 되죠?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메인 함수 만들 거고요. 메인 함수는 이따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이 메인으로 실행이 될 때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드들은 메인 함수 안에서. 자,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거는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OS라고 하는 패키지가 또 필요해요. 음, 하나만 더 임포트 하도록 할게요. 임포트 OS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OS는 파이썬이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같이 파이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듈 이름입니다. 자, 프린트 문 안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라고 할까요? OS라고 하는 모듈에서 get cwd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시면 돼요. 이 cwd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면 current working directory. 요거의 약자여서 어, get은 가져오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cwd를 가져오겠다는 뜻이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디렉토리 정보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대 경로로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의 경로를 찾아갈 때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갈 거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if문 옆에 실행 버튼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네. 현재 작업 디렉토리는 어디라고 되어져 있냐면 C 워크스페이스 랩 LLM src 랩 3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를 파이참에서는 기본 워킹 디렉토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 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려면 현재 폴더에서 현재 폴더에서 데이터 폴더를 찾고 데이터 폴더에서 샘플 PDF 파일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두 번째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어, 요것만 하도록 하자. 원본 PDF 파일이 있는 PDF 파일의 경로를 PDF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로 사용하실 때는 이게 현재 디렉토리란 뜻이에요. 그다음 현재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sample.pd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상대 경로 방식으로 파일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상대 경로로 이렇게 쓰더라도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다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함수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경로라고 해볼까요? 절대 경로. OS에는요, 파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파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ABS 파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방금 위에서 만든
PDF 파일이라고 하는 요 요 문자를 이렇게 줘볼게요. 이 ABS 패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절대 경로. 절대 경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bsolute pas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줄여서 absolute pass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만든 함수 이름이 ABS 패스. 상대 경로는 relative p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요두 번째 프린트문이 뭐라고 출력되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우리는 문자열을 이렇게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만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 폴더를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까지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 어, 그럼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현재 작업 디렉토리까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샘플.pdf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경로. 그래서 그 파이썬은 우리가 그 문자열로 파일의 위치를 상대 경로로 작성을 하든 절대 경로로 작성을 하든 뭐 절대 경로로 작성을 하면 그 틀릴 일은 없겠죠. 틀릴 일은 없을 거고 상대 경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요 현재 디렉토리 위치에 따라서 요게 그 어느 폴더 밑에서부터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요 OS 패스 모듈을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폴더 이름이라고 할까요? 폴더 이름. OS 패스에는 또 뭐가 있냐면 dir n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PDF 파일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dir은 디렉토리란 뜻일 거고 name은 이름이란 뜻일 거니까 디렉토리 이름을 리턴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함수겠죠. 실행해 볼까요?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상대 경로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PDF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때 상대 경로로 만들게 되면 dir name도요. 상대 경로로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PDF 파일을 절대 경로로 만들게 되면 여기 우리가 절대 경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dir name도요. 절대 경로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absolute pass를 제외하고 다른 함수들은요. 디렉토리 이름이나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들을 리턴해 줄 때 그 원본 문자열이 상대 경로로 만들어져 있으면 상대 경로로 리턴을 해주고요. 절대 경로로 만들어져 있으면 절대 경로로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파일 이름 제외하고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 이름만 주고 있죠. 경로 이름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음, 이번에는 어, 파일 이름 그 함수 이름 자체가 베이스 네임이거든요. 이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볼게요. os.pass.base name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PDF 파일이라고 주시면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게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폴더 이름 제외하고 파일 이름만 리턴해 주는 게 베이스 네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요, 여기에서 디렉토리 이름만 따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만 따로 뽑아내고 싶으시면 파일 이름이라고 쓰면 좋겠죠.
디렉토리 이름만 뽑아내고 싶으면 dir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일 이름만 뽑아내고 싶으면 base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경로가 있을 때 폴더 이름, 파일 이름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상대 경로로 되어져 있을 때 절대 경로 찾는 방법, 이런 것들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 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자, 이번에는 우리가 경로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음, PDF 파일에서 추출한, 추출한 텍스트들을, 텍스트를, 어,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텍스트를 저장할 파일 경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은 txt 파일이라고 할 거고요. 어, txt 파일은 현재 경로에서, 현재 경로에서 output이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sample 1번.txt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요거는 파일이 없죠.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요. 샘플 1번.txt라고 하는 파일도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샘플.pdf를 읽어서 샘플 1번.txt를 저장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 폴더는 미리 만들어 두고 가겠습니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는 미리 만들게요. 어디다 만드시면 되냐면 현재 폴더이기 때문에 현재 폴더는 랩 3번이죠. 랩 3번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여기서는 경로가 영어로는 디렉토리예요. 여기에다가 경로 이름을 아웃풋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랩 3번 밑에 데이터 아웃풋 이렇게 있죠. 데이터 밑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파일들을 넣고 있었고요. 아웃풋은 아직은 비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파일 읽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되셨죠? 음. 자,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어, 여기, 여기를 찾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 어, 파일 이름에서 .pdf 요거 잘라내고 샘플만 찾아가지고 요거를 그 파일 이름 맞춰가지고 쓰는 네, 그런 방식으로도 뭐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경로 두 개만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경로 두 개만 만들어줬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아예 함수를 하나 그냥 쭉 갈게요. 함수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우리가 설치한 파이뮤 PDF 모듈을 이용을 해서 패키지를 이용해서 PDF 파일에서 텍스트 텍스트를 추출을 할 겁니다. 우선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파일을 여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ew PDF 모듈에서 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파일을 오픈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PDF 파일 경로를 주시면 되고요. 경로를 주시면 되고, 저는 이거를 도큐먼트라고 별명을 지정을 할 거예요.
여기 PDF 파일은 얘죠. 얘고요.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 샘플.pdf. 그 파일을 오픈하겠다는 뜻이에요. 파이썬의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이뮤 PDF의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PDF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오픈한 내용을 도큐먼트라고 하는 변수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내용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면 제가 full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 문서에서 PDF 문서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 어, 문서에라고 할까요? PDF 문서에 한 페이지에서 아니다. 죄송해요. PDF 문서에서 한 페이지씩 그 추출한 텍스트를 계속해서 저장할,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full text라고 할 겁니다. 일단은 비어있는 문자열로 먼저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쓸 건데요. 반복문을 쓸 건데 도큐먼트 이렇게만 반복을 하시면 돼요.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를요. 이 파이 뷰 PDF 모듈에 이 도큐먼트 객체를 for 반복문에서 사용하면 무엇을 주냐면 페이지 데이터를 줍니다.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헤더도 있고 후터도 있고 그 안에 본문 내용도 있고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뭐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서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full 텍스트는 요거는 더하기는 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붙이기를 의미를 하죠. 뒤에다가 문자열들을 append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page라고 하는 객체에서 getText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객체에서 뭐만 추출하겠다? 텍스트만 추출하겠다는 뜻이에요. 텍스트를 추출해서 어디에다가 append 하겠다? full 텍스트에 append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들을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강제로 제가 구분선을 넣을 건데요. 구분선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대쉬, 대쉬 전에, 대쉬 전에 줄바꿈을 먼저 넣을게요. 줄바꿈 두 개를 먼저 넣을게요. 그 다음에 대쉬를 넣을 건데 대쉬를 50개를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줄바꿈 여기서는 하나만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한 페이지에서 텍스트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 어펜드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또 어펜드를 하는데 어펜드 할 때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줄바꿈. 그 다음에 줄바꿈 밑에다가 대시 50개. 그 다음에 다시 줄바꿈. 요렇게까지를 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페이지 구분을 위해서 페이지 구분을 위한
그런 문자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끝나면요. 반복문이 끝나면 이 풀 텍스트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됐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풀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되신 분들은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요렇게 저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고, 어, 콘솔 창 보시면 그 읽은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깨져 있는 글자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오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혹시 또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자, 어떻게, 여기 출력된 부분은 요 파일 이름 밑에서부터일 거예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 절대 경로, 폴더 이름, 파일 이름까지 출력한 다음에 출력되는 부분이 이 풀 텍스트를 출력하는 부분일 겁니다. 실제 논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이게 PDF 파일인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저널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 그죠? 그거 지금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시면 뭐 볼륨, 그 다음에 넘버, 페이지, 날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요렇게 찾아냈고요. 요렇게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저널 이름 밑에 주소가 있어요. 웹페이지 주소가 있죠? 그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ISSN 번호 있죠? 요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서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다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농공학회 논문집 66권 제4호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위쪽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찾은 거냐면 여기 푸터 부분에서 먼저 찾았어요. 그죠? 이 내용이죠. 그 논문집 이름, 몇 권, 몇 호, 몇 년도, 페이지 번호까지. 그죠? 그러니까 찾아내는 게 위쪽에 있는 헤더에 있는 내용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푸터에 있는 내용 먼저 찾아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과정 기반 이거 제목 이름이죠. 제목 이름이고 제목이고요. 논문의 제목이고 밑에 영문 제목 나오고요. 영문 제목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저자 이름들이 있죠. 저자 이름들 위에는 그 A, B, C, D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주석에 누구누구다 뭐 이런 그 소개 부분이 아마 주석으로 뒤쪽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문자들까지 전부 다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영문 이름들 있죠. 영문 이름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영문 요약이죠. 그 영문 요약이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키워드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로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서론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서론하고 들어갔죠. 이쪽 왼쪽 컬럼만 보면 이러한 문제로 왼쪽 컬럼이 끝났어요. 보시면
네. 연결이 되죠. 여기 보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위쪽에서 보시면 증가하고 있다. 여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컬럼을 연결해서 지금 요거를 찾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8년 12월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1페이지가 끝났을 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인 것 같은데 뒤쪽 페이지에 아마도 어,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데이라고 하는 걸로 끝났어요. 보면 여기서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데이까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주. 여기는 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페이지 안에 있는 각주들을 여기에서 쭉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가 끝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되게 똑똑하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왼쪽 컬럼하고 오른쪽 컬럼을 쭉, 그러니까 실제 본문 내용들을 먼저 쭉 찾아주고, 각주는 제일 마지막에, 그 페이지에는 각주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 제가 요거 줄바꿈 2개 넣어버렸잖아요. 그게 요 줄바꿈 2개.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는 하나만 넣었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씩만 넣었어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 다음에 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본문 내용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두 번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페이지인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요. 컬럼에 있는 내용은 기반의 노지 스마트 농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부터가 아니고요. 위쪽에 헤더가 먼저 나오죠. 뭐 논문의 제목. 그래서 논문 제목 헤더에 있는 내용을 먼저 뽑아냈고요. 뽑아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후터에 있는 내용을 뽑아냈어요. 그죠? 음. 제가 아까 밑에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마다 그 푸터가 있다,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푸터를 찾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푸터를 찾았고, 그 다음부터 헤더와 푸터를 제외하고, 헤더와 푸터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여기에요, 여기. 터 기반의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대를 읽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쪽하고 왼쪽하고 오른쪽 컬럼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실제 그 텍스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두 번째 페이지, 요거는 두 번째 페이지가 끝난 부분이고, 두 번째 페이지가 끝나고 세 번째 페이지로 가니까 세 번째 페이지의 헤더는 저자 이름들. 저자 이름들이 헤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푸터는 그 논문 제목, 논문이 실린 그 논문집 이름이죠. 논문집 이름, 몇 권 몇 호, 페이지 번호가 있고, 그 다음부터가 그 실제 이내 관련 시스템을 찾아보기 어려운 설정이다. 관련 시스템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실제 본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이미지 부분이 빠져 있고요.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미지 밑에 뭐가 있냐면, 그 위에 텍스트 먼저 보면, 항상 최신의 기능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요 오른쪽이죠. 항상 최신의 기능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미지는 통째로 빠져 있고요. getText만 호출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통째로 빠져 있고 요거는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텍스트로 인식을 하죠. 그 이미지의 이 설명, 아니요, 이미지의 제목, 그거는 이렇게 또 찾아내서 텍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 끝났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 뭐 보니까 그 박스 플롯 그리고 그랬군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미지들은 빠지고 요 이미지에 대한 제목이나 설명 같은 것들은 텍스트로 추출을 하고 여기 A, B, C, D라고 하는 요 부분들은 여기 있는 텍스트래요. 첫 번째 박스 플롯, 두 번째 박스 플롯, 세 번째 박스 플롯, 네 번째 박스 플롯. 요런 박스 플롯의 설명들, 요런 것들은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지도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 여기도 아마 지도는 빠져 있을 거예요. 빠져 있을 거고.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테이블이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지금. 테이블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일 거예요, 아마. 어, 내용 보시면 총 6단계로 구분하여 테이블 1에 정리하였다. 총 6단계로 구분하여 테이블에 정리를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 테이블의 내용, 테이블을 의미를 할 겁니다. 테이블. 그래서 요거는 테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제목은 테이블 캡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테이블 캡션은 잘 찾죠. 잘 찾고. 그다음 밑에도 테이블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 그것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도 그죠? 여기도 그 테이블의 내용들이 뭐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아마도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예, 텍스트로 추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트들을 잘 가지고 왔어요.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냥 오픈한다. 오픈하면 문서. 문서는 뭘 가지고 있다? 문서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서를 반복문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뭘 준다? 페이지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줘요. 도큐먼트의 첫 번째 페이지, 도큐먼트의 두 번째 페이지, 도큐먼트의 세 번째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만 추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get tex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가 다른 게 있는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drawings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 bbox, 이미지 info 뭐 이런 것들 get image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뭔가 추출하는 페이지에서 뭔가 데이터들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이 get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만 나올까요? 이렇게. 네. 네, 일단은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고요.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가지고 왔으니까 텍스트 파일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내서 우리가 요,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 과정과 비슷하겠죠. 이 코드에서 이 풀 텍스트로 만들어진 거를 요 부분에다가 넣으면 똑같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요약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들 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까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헤더와 그리고 푸터를 헤더 푸터는 실제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헤더와 푸터를 제거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